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노성파트너스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매우 오래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법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있는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나요? 여전히 고전적이며 많이 사용되는 수법은 주로 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과 같은 공공기관 또는 경찰청이나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사건에 연루된 것 같이 이야기한 후 다양한 수단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도 작년까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2번이나 받아보셨다고 하시는 걸 보면 여전히 많이 성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을 사칭하기도 하면서 대출을 위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속아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을 집금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 외에도 본인 명의 계좌가 동결되는 등의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채널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칭하여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분실되어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연락하는 것이라며 금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메신저로 악성 코드를 배포하여 개인정보를 빼돌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부분 금원을 대표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받는 것이 보통이고 받는 즉시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추적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로 출금하는 패턴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껴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점에는 피해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조금이나마 남은 피해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인지한 즉시 이용하고 있는 은행 콜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피해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 콜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접수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밤 시간이라도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 연락을 취하면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명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시키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금을 직접 송금받은 계좌는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완전히 동결되는데요. 이때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그 계좌는 물론 피해금이 거쳐간 모든 은행의 계좌가 금융기관 간의 연락을 통해서 차례로 지급 정지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재이체하는 과정에서 미처 인출하지 못한 피해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피해금을 어떻게 반환받나요?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가 일단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금융사에 사기 이용 계좌 관리 등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금감원 내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라는 것은 지급 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므로 일정 기간 후에는 예금 채권이 소멸되어 피해자들에게 환급될 것이라는 것을 공지하는 것이죠. 이후 공고일로부터 2달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금감원은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내에 피해 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통지하게 되고 은행에서 이 통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절차상 시간은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피해금이 남아있다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모든 절차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로 많이 흘러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최근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에 비해 해외로 빼돌리기가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절차를 통해서 환급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는 기본적으로 원화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은 동결시킬 수도 없고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화가 일단 모두 인출되어 가상자산을 구매해버린 경우에는 통상적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절차에 따라서는 더 이상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의 유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이나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발생 사실에 대해 통지받는 즉시 가상자산 계정을 동결하고 피해금 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남아있는 경우 일부 거래소는 가상자산으로 환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고 본인의 피해금이 거래소에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인데 가상자산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네, 물론 정해진 법령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내부 방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피해금이 입증되면 피해금으로 구매된 가상자산 전체를 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님 중 한 분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근무하실 당시에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이 피해금으로 리플을 구매했고 다행히 이 리플이 미처 인출되기 전에 거래소에 신고되어 남아있는 리플을 피해자분께 환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급받기 전에 리플 가격이 급등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환급 당시 시세로 계산해보니 피해금의 2배 정도를 반환받게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싱 사기는 그 특성상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범죄 수법도 발달하고 자금이 인출되는 형태도 다양해져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오성 파트너스 유튜브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